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 김 대표입니다. 예, 오늘은 2021년 7월 4일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죠. 그래서 원래 미국 주식시장이 쉬는 날인데 아마 일요일이니까 걔네도 억울하겠네. 하루라도 더 쉬어야 되는데. 예, 오늘이 일요일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촬영을 하게 되는데 저희 기자님이 어제 저희 로드 FC 금광산과 야쿠자 김재훈의 촬영과 또 기사를 쓰기 위해 갔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니면 다음 주는 무슨 일이 있을까?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저희가 매번 하게 됐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 주에는 가장 큰 소식이요. 선진국이라는 단어 저희가 많이 써봤잖아요. 약간 이음으로 바꾸면 좀 이웃. 그거는 저기 이웃나라. 섬나라에 계시는 분들 이게 선진국이 저희 어렸을 때 선진국에 살고 싶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막 무슨 아메리카노 먹고 막 밖에 앉아서 뭐 선진국 사람 같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가 드디어 유엔 무역 개발 회의에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뭐 사실은 뭐 무역 규모만 보면 7이니까 선진국은 맞죠. 근데 뒤늦게 좀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과연 여기에서 끝날 것이냐? 아니겠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뭐 MSCI 뭐 선진국 지수나 뭐 또 뭐 몇 개 있잖아요. 그런 지수에서 저는 선진국의 자리로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금 규모도 커지고 우리나라에 대한 저평가도 해소가 되고 지금 우리나라는 그 매월 1일 날 그 막 수출입 동향 발표하고 그러는 거 아시죠? 그게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이 주관해서 하던 수출 아니면 안 된다 해갖고 우리나라가 목숨 걸고 했었잖아요. 수출 매덕불 탑. 예. 그리고 그러네 무슨 무슨 매덕불 탑 해갖고 막 표창도 주고 요새도 수출 많이 하면 예전에는 표창장 줬죠. 요새도 있나는 모르겠는데 기업 우수 뭐 상 같은 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이 많아요. 뭐 각 그 신문 그 일보들마다 다 상 주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 할 말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친하면 주니까. 시작이 일본.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좋은 그러니까 수출입 지표를 발표했을 때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거 아시죠? 뭐 역대 최고로 갱신하고 특히 자동차 완성차 부분은 60%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자동차 부품은 100%가 넘게 증가했어요.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50%. 예, 현대 40%죠. 40%. 예, 현대기아차가 뭐 내연기관도 잘 나오지만 앞으로 나올 전기차 그리고 지금 뭐 예약해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중고차 가격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중고차 가격이 막 올라가고 하니까 자동차에서 어떤 부품이 요즘 잘 나갈까요? 뭐 부품 수리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차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거 전기차로 바꿀까 뭐 할까 하다가 애매한 포지션이고 그리고 지금 주문을 해도 안 나오고 하니까 이거 타이어를 갈 때가 됐는데 빨리 팔아버려야 되겠다 하다가 더 타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뭐 수리하는 데들도 요즘에 잘 되고요. 타이어가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뭐 타이어 회사에 투자를 하지 않지만 타이어들이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넥센 타이어. 뭐 넥센 뭐 한국 타이어 그러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타이어 분야를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근데 타이어 쪽 아마 주식 좋을걸요? 뭐 이따 한번 재미로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 선진국 지수로 되고 그리고 매출이나 이런 게 막 늘고 수출입이 늘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PER이 지금 12이래요. 그럼 선진국 대비 반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저도 안 그래도 질문 드리려고 한 건데. 그러면 이제 선진국 지수가 이제 계속 편입되면 그게 곱하기 2가 될까요?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은 저평가의 영역이잖아요. 12면은 역대 뭐 우리나라 평균이 뭐 14, 15 뭐 이렇게 뭐 나왔다고 하니까 그것만 한다고 해도 여기서 종합주가지수가 한 20% 오른다라고만 치면은 3,900인데 대략. 근데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장주를 지금 많이 사서 뭐 하세요? 저는 그래서 성장주를 사야 된다고 봐요. 가치주는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성장이 없는 게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없으면 안 되는 건 있지만 그 성숙 산업 같은 경우는 뭐 이게 PR에서 높게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내년 실적이 는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이 저평가지만 내년에 떨어질 수도 있으면은 결국은 고평가로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치주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온 뉴스 중에 가장 큰 게 좀 그거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그 기업 분할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기업 분할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급락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뭐 물적 분할을 하겠죠. 물적 분할 이렇게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이건 이따 한번 들어가서 보겠지만 이렇게 만도랑 비슷하죠. 그럼 이럴 경우 흐름은 사실 얘가 제일 좋았어요. 2차 전지에서. 근데 아마 옆으로 길 가능성이 있고 LG화학도 그랬고, 그러니까 반대로 삼성 SDI가 가장 지금 좋은 반응을 보이죠. 왜냐하면 분할할 이유가 없는 회사잖아요. 삼성 SDI는 배터리 떼내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죠. 걔네는 거의 배터리라.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는 특별한 소식은, 이번 주 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지금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고, 그리고 수소 모빌리티 이런 얘기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전기차 배터리 활성화 방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홍남기 씨가. 씨는 아닌가? 어쨌든 그분이. 예. 그래서 아마 결국은 배터리, 수소차, 결국은 현대차 이쪽에 대해서 다음 주 흐름 좋을 것 같은데 변수가 하나 있죠. 현대차를 발목을 잡는 게 뭘까요? 고조, 노조. 예, 그래서 노조가 지금 이제 반발하고 있죠. 그래서 정의선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다고 봅니다. 결국은 노조분들 그런 귀족 노조분들 열심히 하십시오. 로봇이 아마 그 현대차면 로봇도 노조를 형성하는 거 아닌가? 걔네들 들고 일어나면 무서운데. 이족 보행, 사족 보행 다 와갖고. 넘어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때려도 일어나고. 노조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런 귀족 노조분들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되게 좋은 뉴스는 많은데 이제 그 노조분들 때문에 미국에 공장 짓는 것도 노조가 반발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서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잘 되자고 하는 건데. 그리고 이번 주도 어김없이 메타버스에 관련된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정치인들 때문에 아마 메타버스가 오히려 더 빠르게 다가올 것 같아요. 일단 메타버스 관련주 있다면 보시고, 그리고 또 뉴스 보면은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 잡아라. 첫 민간 협의체 나왔다. 이 폐배터리 하면은 어떤 회사가 있는지 이따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략적으로 얘기하자면 에코프로 있고요, 파워로직스, 영화테크,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이렇게 있습니다. 또 있나? 있을 거예요. LG 쪽하고 LG가 에코프로랑 LG가 사이가 안 좋은데, 옛날 에코프로가 회사가 되게 작은 회사였는데 회사 이름만 보고도 전 되게 좋아했거든요. 친환경적이고. 예. 그거를 LG에서 싸게 먹으려고 했다가 에코프로가 삐져갖고 그쪽하고 사이가 안 좋고. 근데 LG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모든 대기업이 좀 그런 게 있지만 싸게 후려쳐서 갖고 오려고 하는 게 좀 큽니다. 폐배터리 시장 이거는 재생을 하는 건가요? 예, 원래 이 1차 전지는 쓰고 버리는 거고 2차 전지는 충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10만 킬로인가 얼마 타면 이제 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폐배터리를 활용하는 재활용에 대한 거. 왜냐면 그것도 버리게 되면 다 그것도 환경오염이잖아요. 엄청난 환경오염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마 OCI 쪽도 아마 그쪽하고 연결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좋은 회사들하고 합니다. 일단 폐배터리도 한번 말 나온 김에 바로 한번 보실까요? 에코프로로 돼 있네. 무슨 포켓몬스터도 아니고. 에코프로가 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부분은 전부 다 해요. 얘네들은
실적이 기본적으로 나오고 뭐 고평가지만 이게 그 매출액 성장률, 순이익 성장률이 되게 큰 회사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게 반영이 됩니다. 보시면 당기 순이익. 회사가 얘네는 되게 아름답게 그 인적 분할하는 회사라 여러 개로 나누어 줍니다. 아 홈페이지 가봤더니 에코 프로 땡땡들이 네. 뭐 그러니까 1분기 실적 보면은 작년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순이익으로 보죠. 순이익으로 보면 거의 2배 정도 늘었죠. 예, 회사가 나쁘지 않습니다. 고평가더라도 얘네는 매출액 느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이 PER이라는 지표가 성장주를 가격을 매기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뭐 단순하게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뭐 목표 가격 정하고 들어가냐? 저는 목표 가격을 정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일단 흐름을 좀 많이 보고요. 성장주일 때는 한번 갈 때까지 한번 가봅니다. 성숙 산업이 아닌 이상. 네. 그리고 또 뭐 모두가 좋아하면은 좀 싫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뭐 이렇게 개인 매수세가 많아지면 비중을 줄입니다. 외국인? 뭐 에코프로, 뭐 파워로직스. 나는 이렇게 잘 못 치지. 파워로직스. 어휴. 얘네 잘 나가던 회사인데 매출이 왜 꺾였을까? 근데 회사에 돈도 많고 재무는 안정적이고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 구조조정. 아이고. 아, 구조조정동이구나. 뭐 구조조정하면 일단은 손실 털고 가기 때문에 미래로선 좋네요. 네, 미래로선 좋죠. 근데 글쎄 얘네는 페베터리 하면은 차라리 저는 물론 얘네가 안정적으로 흐름은 좋을걸요. 한번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한번 터졌었죠, 거래가. 근데 글쎄 21선을 깨더라도 얘는 뭐 바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뭐 9,100원 선. 제가 예전에 좋아하던 게 영화테크인데 얘는 전기차 관련 부품이어서 이렇게 빠지면은 21선 빠지면 옆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매물 지지를 받고 있죠. 아마 이 밑은 깨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매수 한번 들어가 보기 좋을 것 같은데요. 영화테크. 아, 그쵸. 네, 영화테크는 여기서 더 빠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뭐 OCI 같은 경우도 얘네는 뭐 워낙 태양광이랑 뭐 다 하니까 이제 돌아섰고 뭐 매출 부담 없을 걸요. 얘네는 실적주라. 태양광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쪽이 지금 올해 들어서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어서 가격이 옆으로 계속 기는데 우리나라만 그래요. 해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좋습니다. 태양광 나쁘지 않고요. 근데 이게 이 애널리스트들도 뭐 3%라든지 막 이런 막 무슨 경제 채널에서 많이 부르잖아요. 작년에 OCI가 이렇게 이 신재생에너지가 좋을 때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가가 있어요. 한병화 씨라고. 여기저기 뭐 틀기만 하면 한병화 나와. 근데 조정 주니까 한 몇 달 동안 안 나오고 나오면 죄인이에요. 그 사람 맨날 죄인이고. 지금 뭐 이렇게 좀 자동차 좋을 것 같잖아요. 자동차 좀 좋을 것 같으면 이제 김필수 교수님이 막 나와요. 그 무슨 어디 대진대학교인가 어디 자동차과 있거든요. 대림대학교. 아 대림대학교 대림대.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김필수 교수님 많이 나오고 뭐 각 그 증권사에 자동차 애널리스트들 많이 나와요. 근데 물론 그 교수님이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지만 엔지니어잖아요. 아, 그렇죠. 글쎄 모든 거를 알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애널리스트들도 뭐 자동차 애널리스트인데 나와서 막 테슬라 얘기하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나와? 지금 그런 얘기하자고 하는 분위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애널리스트들도 종목에 따라 유행을 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애널리스트가 나오면은 왜 저렇게 저쪽 관련 분야가 많이 나오지? 요즘엔 뭐 자동차 많이 나와요. 자동차 뭐 현대차를 사야 될 이유. 아 그래서 내가 자동차를. 근데 난 뭐 계속 쭉 밀었으니까. 그러니까 폐배터리 쪽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한번 뉴스 한번 보세요. 뭐 에코프로, 뭐 OCI, 뭐 수익률 쪽으로 좀 보고 싶다면 영화테크 이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그냥 우리 재미삼아 또 자동차 한번 보고 넘어가시죠.
자동차가 참 지지부진하죠. 참 실적도 좋고 다 모든 지표가 잘 나와요. 아마 2분기 실적도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다라고 해도 아마 2분기 실적 잘 나올걸요. 근데 안 가지만 여러분 이럴 때 엉덩이로 버티셔야 됩니다. 뭐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좀 더 탄력이 높겠죠. 제가 뭐 로봇 회사에 대해서 대략적인 준비를 했는데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이유와 그리고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의 20%를 정의선 회장님이 자기 돈으로 넣었어요. 왜 넣었을까요? 회사가 회사 이름으로 안 넣고 경영주가 자기 이름으로 넣었다는 거는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회사를 자기 걸로 만든.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 현대차는 자동차 회사의 이미지를 탈피할 거예요. 앞으로 어떤 산업이 가장 클 것 같으세요? 일단 로봇하고 인공지능이죠. 네, 메타버스, 로봇, 인공지능. 저는 이쪽 우주항공. 네, 우주항공. 네, 이쪽이 미지의 세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 포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포트 분산하는 건 이따 말씀드릴게요. 저는 증권회사 하나에 계좌가 2개예요. 계좌 2개를 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종목도 따르게 해요. 제가 이따가 그걸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동차 뭐 현대차, 기아차 보셨고 이 현대 위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많이 받은 게 어떤 분이 매수 무슨 뭐 리포트를 쓰고 목표가를 92,000원 리포트를 냈어요. 그럼 목표가라는 게 차라리 매도 의견을 내면은 10만 원에서 92,000원 목표가 매도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매도하라고 그러면 현대차에서 뭐라고 할까 봐 매도라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무슨 애매하게 리포트 하나 내셔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왜 얘네가 그거예요. 노조 때문에 미국에다가 공장 설비 라인을 못 넣을 것 같으니까 기존에 있는 것만 활용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이런 현대위아나 이쪽 관련 회사들이 좀 조정받는데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현대위아가 이게 자동화 시스템이나 이런 거 다 얘네 쪽에서 하거든요. 로봇 관련돼서 생산 라인이 다 이렇게 로봇화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네가 로보틱스 쪽이랑도 연관이. 지금 방금 뉴스 하나 나왔습니다. 뭐. 현대차가 미국 전고체 배터리 회사에 1억 달러 투자. 현대차가 이 원래 투자를 잘 하던 회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정의선 대표님 되고 나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합니다. 약간 좀 젊어진 느낌이 확실히 있긴 하네요. 이게 배터리 회사에 왜 얘네가 투자를 하냐면 뭐 결국 로봇 산업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는 에너지 쪽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얘네들도 자체 에너지 회사를 갖게 되고 뭐 배터리도 내재화 하겠죠. 그리고 로보트도 결국은 배터리로 가잖아요. 뭐 공장처럼 이렇게 선 달려서 이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휴머노이드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쪽 로봇으로 가려면 결국 거기도 배터리고 충전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현대차가 투자하는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투자하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대기업이 돈은 많지만 정말 짠 거 아시죠? 네, 투자 얼마나. 정말 어지간하면은 얘네 주머니 열기 힘듭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열었다라는 거는 이쪽 방면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고체 배터리 쪽은 없거든요. 그리고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 얘기 나오면 현대 오토에버에 대해 지금 자리 좋네요. 전 현대 오토에버를 안 갖고 있는데 예, 관심이 있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뭐 차량용 반도체나 이쪽 관련된 거는 결국은 얘네가 하게 돼 있어요. 자율주행 쪽이나.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 물류. 현대 글로비스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10%를 투자를 했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있는 로봇이 그냥 뭐 2족 보행, 4족 보행 로봇도 있지만 얘네들이 그 스마트 물류 쪽에도 관련된 로봇이 있어요. 걔네 사람처럼 앉아서 이렇게 짐 옮기는 로봇 있는 거 아시죠? 앉아서 막 옮겨요. 노조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는 저는 골고루 투자하셔도 된다고 봐요. 뭐 ETF도 있지만 현대모비스가 참 더럽게 안 가긴 하지만 얘는 자금이 있으신 분들 얘는 모으시면 돼요. 딴 데서 수익 나면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물론 자금이 있으셔야 되겠죠. 28만 원이니까. 지금 오르면 사실 꺾여 있는데 이런 큰 회사가 뭐 21선 이탈이 그렇다고 여기까지 이렇게 빠진다? 글쎄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빠지면 생큐죠. 예, 생큐입니다. 몰빵을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현대모비스는 일반 개인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가격이 28만 원인데 뭐 100만 원, 1000만 원 있으신 분들 이거 어지간하면 못 사세요. 그러니까 자금이 있으신 분들이 좀 들어오는 부분이라, 아닌 분들은 뭐 기아차나 뭐 이런 거 사시겠죠. 뭐 현대 위아나. 그리고 뭐 SL 뭐 회사 설명은 많이 얘기했으니까 흐름 나쁘지 않죠. 네, 살 때가 예, 뭐 살 타이밍 된 것 같고요. 한국단자 얘도 흐름 좋죠. 어이구 좀 기다렸다 사야 돼. 하도 회사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화신은 얘가 제일 단기적으로 셌거든요. 여기까지는 SL이 셌는데 여기서 화신이 셉니다. 얘는 조금 기다려 보셔도 돼요. 10,000원 이하에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세 개 회사가 제일 좋고, 그리고 이번 주에 수소 모빌리티 얘기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악마의 회사 만도 얘기하시. 아, 만도. 만도는 범현대가라 현대에서 아이고 기네. 기잖아요. 이 깁니다. 아, 저는 정말 좋아하던 회사인데 글쎄, 이제 잊어버리셨군요. 잊어버렸죠. 아, 회사 좋아해요. 네. 그리고 얘네가 그 서울 로보틱스라고 우리나라 그, 아 저기 마곡 그쪽. 아, 마곡에 있나요? 아니 그때 얘기하셨던데 거기 아니. 아, 거긴 로보티즈. 아 로보티즈.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오. 되게 뛰어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로 세계 탑이에요. 걔네랑 지금 뭐 협력해갖고 뭐 만들고 있는데 관심 없습니다. 좀 그냥 그래요. 그리고 얘네도 물적 분할하면은 결국은 그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 떨어져 나가면 만도는 저 가격 못 받아요. LG화학이 그 LG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면 LG화학이 저 가격을 유지할 거라고 보세요? 안 됩니다. 수소 모빌리티는 제가 수소차는 유니크가 탄력이 좋을 거지만 딱 세 개 그냥 보라고 그랬죠. 동아화성, 세종공업, 성창오토텍. 그럼 걔네들 한번 볼게요. 성창오토텍 흐름 좋죠. 그냥 사도 됩니다. 지금 사야 돼. 네. 얘네는 흐름이 너무 좋아요. 세종공업 더 좋습니다. 어우. 괜찮죠? 근데 이 매물권에 부딪혔으니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요 정도 가격대면 얘네는 일단은 매출은 잘 나오는데 영업이익률이 아직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뭐 이 가격대면은 좀 부담 없이 좀 들어가 봐도 될 것 같아요. 저번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 뭐 자동차 배터리 팩이나 이런 관련된 쪽에서 적양산업하고 같이 뽑혔잖아요. 현대차에서. 그런 쪽도 있지만 수소차 관련해서도 뭐 자회사도 뭐 세종 EV 이런 자회사로 뭐 전기차랑 수소차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분리막 쪽도 하고 있고 수소 말이 이렇게 안 나오지. 그리고 동아화성도 계속 말씀드렸죠. 동아화성. 차라리 이 세 개 회사를 보는 게 나아요. 얘도 흐름 나쁘지 않잖아요. 예, 계단식으로 상승합니다. 오히려 저는 빠지면 더 살라고 그랬는데 빠지진 않아요. 옆으로 기고 있었는데 매물이 있는데 이거 좀 소화하고 한번 뚫으면은 위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실적주잖아요, 얘네들은. 그리고 7월 1일 날 발표한 수출입지표에서 자동차 부품에 관련돼서 매출이 제일 많이 높잖아요. 100% 이상 성장했잖아요. 그럼 1분기 때 성장한 애들 2분기 때 또 기대해 볼 만 하겠죠. 그러니까 동아화성 이 세 개 회사 정도가 수소차로 보는 게 나아요. 아니면 연료전지 쪽으로 본다면은 뭐 SPO셀. 근데 연료전지로 보더라도 동아퓨어셀 좋아요. 뭐 효율성이나 이런 거에서 세계 최고를 나타냈다고 나왔었잖아요. SPO셀도 안 빠지잖아요. 네, 빠지진 않아요. 예, 얘도 아마 수소 모빌리티나 좀 아니면 또 7월 달에 있을 그 유럽 연합에서 발표하는 그쪽에 탄력을 받고 한번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비중은 두지 마시고요. 아직은 고평가 영역이니 차라리 전 동아화성을 좋게 생각합니다. 연료전지도 갖고 있고 전기차, 수소차 안에 부품에서도 핵심 부품도 갖고 있고 뭐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S&T 모티브 모터 전기차 모터 얘도 잘 눌러주고 있죠. 얘도 실적 주고 방산업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실적이 있으니까 이쪽도 그냥 뭐 내연기관에 관련된 회사들 말고요. 전기차나 수소차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 아니면은 전기차로 가더라도 없어지지 않을 것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에 보시는 게 낫습니다. 뭐 MVH 코리아도 흐름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MVH 코리아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막 소음이나 진동 잡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차 문 열고 닫으면 그 옆에 플라스틱 붙어 있잖아요. 이게 진동이나 소음 막아주고, 그리고 엔진룸에서도 보면 옛날 차들 보면 이렇게 본네트 열면은 바닥이 보였었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 밑에 판을 깔았죠. 엔진도 보호하고 그 소음도 안 나게 하는, 그게 다 MVH 코리아 얘네들이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이렇게 빗소리 나도 이렇게 되게 흡음되는 위에 이렇게 그런 것도 다 MVH 코리아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MVH가 무슨 용어일 텐데, NVH 자체가 용어예요. 무슨 용어였더라,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이게 무슨 뭐 소음 진동 뭐 막아주는 뭐 그런, 그리고 뭐 모베이스 전자는 뿅 이거라고 했죠. 예, 근데 이게 괜히 윤석열하고 엮여 있어서, 엮여 있으면 가면 좋은데 가진 않고 떨어지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윤석열 테마주는 윤석열에 나오자마자 다 떨어졌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본 게 또 뭘 봤었죠? 한국큐빅은 그냥 말도 안 되는 그 수전사 이건데 뭐 메타버스랑 엮여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실적주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덕양산업. 동양산. 예. 대형테크랑 얘가 야금야금 얘 너무 좋습니다. 계단식으로. 네. 뭐 이렇게 사실 거래량이 되게 중요해요. 거래량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맛집이에요. 사람이 줄이 막 서 있으니 저거 뭐야? 그럼 먹고 싶잖아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때론 줄을 왜 서 있나 싶을 정도로 맛없는 데들 있잖아요. 방송 한번 타갖고 자기네들이 돈 내고 방송 나가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 하지만 그래도 맛집일 수 있으니 먹어볼 필요는 있잖아요. 그것처럼 거래량은 맛집입니다. 거래가 이렇게 터졌다라는 거는 뭔가 매집에서 들어왔었고 모멘텀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거래량 터진 것들은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근데 반대로 이렇게 21선이 깨졌을 때 거래가 많이 터질 경우는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죠. 예, 예.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거. 네, 예. 한번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21선을 깨졌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은 지지부진한 흐름이잖아요. 원래대로라면 이 회사가 실적이 안 나오면은 얘는 여기까지 빠졌어요. 근데 실적이 받쳐주니까 옆으로 기는 거죠. 어쨌든 간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21선을 깰 때는 비중을 일부 줄이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 못 견뎌 하실 거니까. 이 정도로 자동차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합니다. 7일날. 그 잠정 실적 발표인데 좋게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반도체 수출입도 지금 좋아요. 역대 최고예요. 안 가는 이유는 수급 때문입니다. 수급. 그러니까 그 지금 차가 안 나오는 것도 반도체 수급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반도체 수급보다 외국인들 수급이 이게 개인들 위주로, 삼성전자는 우리 저기 호이게이님이 댓글 달아준 것처럼 국민연금과 같다, 우리 연금과 같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수급이 보면은 이렇게 꼬여 있어요. 개인들만 계속 사고 있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이거 공기업 아니야 이거? 이 정도면? 그러니까 공기업이니까 말 안 들으니까 저기 들어가서 콩밥 먹고 있고. 근데 이제 이 삼성전자가 조금 움직여줘야, 항상 얘기하는 게 삼성전자 조정받을 때 안 받고 올라갔었던 회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가 지금 돌아섰어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SNS텍을 말씀드렸잖아요. 바닥에서 기고 있었던 작년 대장주가 거래를 터치면서 올라왔다. 조정 시에 매수해도 될 것 같다. 근데 안 빠지고 올라갔었던 애들이 뭐 한미반도체, 뭐 실리콘웍스는 뭐 LG 쪽이니까 올라갔었던 거. 한미반도체, 뭐 리노공업. 얘는 그냥 갑니다. 얘는. 이게 영업이익률의 파워예요. 영업이익률이 30몇 프로잖아요. 38%. 얼마나 많이 남는 장사예요. 소모품 계속 써야 되잖아요. 뭐 장비야 뭐 하면은 조금 다음에 할까 하는데, 소모품은 그래도 나가잖아요. 계속 씁니다. 네. 그리고 뭐 하나머트리얼죠. 얘도 보면은 얘가 살짝 빠졌는데 얘보다는 확실히 한미반도체가 대장이네요. 실적들은 다 좋게 나올 거예요. 근데 얘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머트리얼즈를 매수하고 싶다고 하면 뭐 지금부터 사서 한 42,000원 선까지 해서 분할 매수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조금 약간 애매하죠. 20%라고 했었는데 좀 줄이고 뭐 메타버스나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SNS택을 차라리 오히려 이게 조정 잘 받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가 EUV 장비에 대해서 뭐 설비를 증설안에 만회라고 했는데 그거가 안 나와서 지금 빠졌는데 아마 6월 30일인가에 아마 뉴스 나왔을 거예요. 얘네가 공시를 보면 결국은 투자 기간을 변경을 했지만 신규 시설 투자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블랭크 마스크 및 EUV용 신규 장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얘네가 말하는 거를 지키게 된 셈이죠. 좀 늦었지만 그래서 삼성전자가 투자한 것도 있고 오히려 얘를 조금씩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SNS텍. 그 외에도 많죠. 뭐 네페스 얘네 뭐 적자로 돌아섰지만 기존의 거를 싹 버리고 새로 세팅을 한 회사이기 때문에 적자가 난 거예요. 근데 새로 싹 세팅을 하고 매출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적자를 털면 턴어라운드 돼서 올라가는 속도는 상당히 빠르죠. 가장 빠른 게 턴어라운드예요. 주식에서 제일 좋은 건 턴어라운드라는 거는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 되는 거잖아요. 이거 죽은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났어요. 그건 더 크게 보이죠. 사람 심리가. 원래 멀쩡했었던 애가 살짝 다쳤던 거랑 다른 거죠. 쟤는 잊었던 놈이 갑자기 나타난 거잖아요. 혜성처럼 다시 한번. 삼성전자보단 전 DB하이텍을 좋게 봅니다. DB하이텍을 뭐 굳이 반도체를 하신다면은 뭐 SNS텍, 뭐 한미반도체 쪽이나 뭐 DB하이텍, 뭐 후공정 쪽 테스나 아니면 뭐 DNF도 지금 돌아섰죠. 땡기고 있죠. 이래서 거래량 있을 때 봐야 되는 거예요. 지지부진할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눌림목이 생기는데 이 전날 종가 밑으로 빠지면 바로 윗꼬리 달고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 가격 밑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다라는 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25,000원 이하에서 사는 거지만 뭐 좀 약간 옆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반도체는 그냥 대략 이 정도. 그 외에도 파니까 잘 가네 이거. 이거 아니고 얘는 뭐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추천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환기 이렇게 바람 좀 쐬라고 멀리 내보내갖고 이렇게 돼갖고 저한테도 환기가 하나 있거든요. IT의 신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얘는 파니까 잘 가네. 다 실적주입니다. 이거 반도체는 거의 다 실적주예요. 눌러보면. 하지만 조금 애매하다 보니 그냥 좀 한 10% 정도. 차라리 올해 제가 10%였다가 20%로 늘리고 있는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이거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저희 나이 또래 40대 50대가 제일 애매해요. 차라리 50대 이상은 뭐 뒤처질까봐 막 따라가요. 그렇죠. 막 유튜브도 5, 60대가 많이 보잖아요. 좀 이상한 걸 많이. 네, 그리고 이해하려고 안 하고 뒤처지고 아니면 젊은 세대들하고 좀 친해지려고 막 따라가려고 하는 게 있는데 40대가 제일 애매해요. 좀 이상한 꼰대 기질도 있고 변화도 두려워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20, 30대는 아직 젊다 보니까 새로운 걸 빨리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40대는 자기가 살아온 거에서 뭐 여기서 갑자기 뭐 바꾸면은 내가 노력한 젊음이 약간 좀 부정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변화를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5, 60대는 오히려 또 바로 포기를 해버려요. 포기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40대는 포기도 못하고 변화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애매해요. 하지만 메타버스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도 이거 제페토 보면 돌아버리겠어요. 뭔지 모르겠고 하지만 그냥 받아들이고 나를 포기하고 메타버스 안에 그냥 몸을 던지죠. 네. 이거 막 공부해요. 메타버스 막 이거 보고 맨날 공부하는데 막 보시죠. 막 별표도 쳐요. 막 하는데 모르겠는데 그냥 이해하고 그냥 몸을 던져서 즐기시면 재밌습니다. 메타버스. 그러니까 기자님처럼 기계를 좋아하면 재밌잖아요. 나는 재밌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이게 확실하게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말고 사람들에게도 항상 얘기를 하고 이쪽에 투자도 많이 하고 오히려
엄청 일찍 투자해 나오고 메타버스 수익률 되게 좋잖아요. 어우. 어지간한 거 저 다 100% 이상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네. 이야, 근데 참 어렵습니다. 뭐 하이브도 그렇고 네이버는 여러분 네이버는 분할로 한번 사보세요. 얘야말로 연금처럼 들어보세요. 네이버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시고 네이버는 제 생각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할 수 있는 유일한 삼성전자의 대항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로블록스도 그렇지만 로블록스야 뭐 미국 회사고 네이버의 뭐 제페토와 위버스의 49% 지분. 뭐 위버스가 뭐 하이브 회사인 건 맞지만 51%가 하이브고 그 49%는 위버스예요. 그러니까 협력하겠다는 거죠. 근데 네이버가 안 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지금 뭐 여러 가지 뉴스도 많이 나오고 예, 뭐 악재가 좀 있어서. 네이버의 댓글과 다음의 댓글만 비교해 보셔도 왜 네이버가 지금 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서로 이렇게 좀 극명하게 틀려서 뭐 기존 대장주였던 선의 시스템은 여전히 흐름이 좋고요.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엄청 터져 있고 분할로 좀 사는. 예, 그리고 우리 뭐 자이언트 스텝 아유, 이 놀라운 스텝이에요. 놀라운 스텝입니다. 스텝이 그냥 예. 꼬이자. 이 네이버가 지분 투자를 한 회사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또 하나의 제가 알체라 뭐 볼 것도 없죠. 뭐 설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면 되고요. 어저께 그리고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사라고 그랬는데 샀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또 얘가 이렇게 세. 기자님의 사랑. 난 이거 맨날 위즈익이라고 하는데 위지익. 나 이거 너무 어려워. 한국말로 하면 안 되나? 위즈먹이라고 보이기도 해요. 이거 뭔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한국말로 회사를 이러면 지금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거 그러죠. 삼미. 가짜 공간 뭐 이런 거 해갖고 아니면 가짜 공간. 뭐 그리고 또 에이트원 에이트원. 예, 이 뭐 VR이나 XR로 이렇게 군사 교육이나 이런 거 하고 있는 회사. 결국은 이 국방 산업은 미래 이 선도하는 거 많잖아요. 그게 이제 내려오죠. 국방에서 먼저 씁니다. 모든 게 그래. 전쟁 내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게다가 이거는 훈련하기 너무 좋아요. XR은 좋죠. 훈련 기기로 그 마일즈 시스템이라고 지금 아직까지 쓰고 있을 거지만 예. 그게 이제 그 약간의 메타버스의 바로 전 단계거든요. 마일즈 시스템. 예. 전기로 해서 내가 총을 쏴서 걔한테 삐비빙 맞으면 걔가 중상인지 아닌지 그런 거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훈련을 하는데 어쨌든 산을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그런데 메타버스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건물 안에서 군인들이 바보같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고 보니까 드래곤볼이 메타버스였네. 여기 딱 끼고 있다가 띠디 스카우터. 그렇죠. 메타버스죠. 딱 한 다음에 저기 어디 있나? 헉, 뭐야? 에너지가 30만 도망가자. 그리고 나중에 20세기 소년이라는 거에서 한번 보세요. 어떤 중요한 사람의 아들이 메타버스에 미쳐서 그 고글만 끼고 맨날 놀고 있는 애가 나와요. 미리 보여주세요. 그거를. 에이트원은 이거 솔직히 좀 급등 차트 느낌인데. 그리고 이 거래량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래량 터지고 나서 눌리고 나서 21선 위에서 또 양봉을 뽑잖아요. 눌리고 근데 밑꼬리 달고 올리고. 에이트원 좀 관심이 많이 갑니다. 예전에 투자해놓은 회사고요. 그리고 또 참 우리 어쩌라는 건지 IM. 예전에 털었기. 저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백원만 형님 여기 다시 들어가셨던데. IM. 아이고. IM이 정확히 뭔 뜻이죠? 나는? 그러니까 나는 산다. 나는. 이게 변동폭이 너무 커요. 네, 너무 싫어요. 그래서 IM은 패스. 캔이 얘기했다가 이거 샀다가 나중에 막 덱스터 이런 건 차라리 나쁘지 않죠. 3등 회사. 지금 살 때는 그 용어 그 특수 효과 예. VFX. 근데 얘는 이 보시다시피 이 신용 비중이 많이 높죠. 9.54%. 그래서 저는 이 회사는 좀 패스입니다. 그리고 뭐 에스코넥도 옛날에 뭐냐 기기 만들던 회사. 네, 얘는 조금 왜 이렇게 빠졌지?
이렌텍을 최근에 보고 있어요. 이렌텍. 원래 얘네가 그 뭐 아이코스 막 전자 뭐 이런 거 뭐야 네, 전자담배 뭐 그런 것도 하는데 얘네가 VR, IR 기기 뭐 이렇게 만드는 회사예요. 그 기기. 뭐 원래 실적주였는데 얘가 이렇게 무너졌지. 옛날엔 좋은 회사였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테마가 한번 불면 얘가 아마 거래량 한번 터지면 예. 한 20%까지는 좀 가능한. 왜냐면 메타버스가 이게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선익이나 자이언트 스텝이나 일부 회사들만 움직였잖아요. 근데 지금 확산되고 있죠. 계속해서 모든 기업들에게서 메타버스 얘기만 나오면 지금 급등하는 흐름이에요. 그럼 이렌텍도 그런 흐름에 맞춰서 한번 뉴스가 한번 나오면은 얘도 한번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은 메타버스에서 예. 기기는 중요하게 언급되지 않는 그죠. 거죠. 아직은 언급이 안 되고 뭐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건 쪽으로만 얘기하고. 얘기하는 예. 쪽도 있어서 근데 결국은 이렇게 돌다 보면은 그쪽으로도 가고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뭐 CMS 에듀 같은 경우도 그 유니티 있잖아요. 그 미국 회사. 걔네랑 아마 협력해갖고 교육 프로그램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얘도 지금 흐름 좋잖아요. 유니티는 좋습니다. 그리고 한빛소프트 기자님 게임 아시니까 아, 얘네가 메타버스 관련 그 뭐 VR 뭐 이런 게임 그쪽 회사래요. 한빛소프트 좀 게임은 잘 몰라서. 원래는 한빛소프트는 이제 게임을 수출해서 팔던 뭐 스타크래프트라든가 아니면 워크래프트 그런 걸 팔아서 돈을 좀 많이 벌었을 거고 지금 자체로 그 번 돈으로 투자를 잘했다면 메타버스로 좀 키우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메타버스 그러니까 게임 쪽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뭐 이렇게 메타버스 대장주 취급을 받더라고요. 한빛소프트. 저는 차라리 기대가 되는 게 만약에 맘먹고 한다면 NC가 난리 날 아 NC도 아예 플랫폼이 있어요. 그쵸?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어요. 근데 근데 걔네도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뭐 펄어비스도 뭐 그쪽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제가 아는 영역이 아니라 그리고 또 우리의 어쩌라는 거니 스카이 ENM 스카이 ENM 한번 쳐볼까 이게 싸이월드 제타였죠 그게 제트 제타는 자동차구나. 이게 뭐 돌아온대요. 뉴스 나왔습니다. 뭐 지금까지 뭐 70억 투입, 추억의 싸이월드 미니룸 3D로 돌아온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있나 봐요. 뭐 대충 한번 보면은 도대체 진짜 감은 안 오지만 뭔가 바뀌고 있네요. 이거 보세요. AR. 뭐 이렇습니다. 근데 차트만 보면은 어떠세요? 이렇게 뭐 이렇게 역배열에서 쫙 미친 듯이 빠지고 있다가 뭐 이렇게 좀 대표님의 말씀이 최고였죠. 역배열의 진수를 보여주고 예, 역배열의 진수 막 그동안에 지지를 많이 받다면 이거는 막 저항을 그냥 외세의 침략을 그냥 이렇게 그냥 좀 나가려고 하면 또 두드려 맞고 뭐 몇 번 일어난 거야. 이게 막 오랑캐들이 계속 들어와갖고 이제 올라서는데 글쎄요 이거를 제가 예전에 한번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어떤 분 한 분 또 갖고 계신다고 그래갖고 또 기자님이랑 한번 껴안으로 한번 온다고 그러는데 같이 안고 울자고. 이미 메타버스에서 온 것 같습니다. 야, 이 매물도 많고요. 네, 근데 이런 애들의 특징이 거래가 엄청 실리면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사신다면 정말 5% 이내로. 근데 좋은 거 많잖아요. 메타버스에 좋은 거 많습니다. 저는 사라고 얘기는 안 해요. 지금 막 비상장 회사들 있잖아요. 네. 그 기자님이 뭐 봤다 너를 만난다. 어, 그 막 그게 이제 비브 스튜디오스라는 데서 만든 건데 거기도 SKT에서 투자를 하고 지금 원래 제가 좋아하던 회사가 있어요. 한컴 이거 원래 로봇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하다가 아마 내일 하면 날아갈 거예요. 아침에. 이게 거래량이 무슨 거? 한컴 MDS라는 회사가 밑에 뭐 한컴 뭐 로보틱스 있고 한컴 뭐 인텔리전스인가 뭐 여러 가지 자회사가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얘네는 뭐 실적도 괜찮고 뭐
뭐 인베디드 시스템 뭐 이런 거랑 뭐 IoT 뭐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하는데 인베디드 시스템은 내가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봐도 매출 보면 뭐 4차 산업 핵심 솔루션, 통신 모듈, 로봇, 공유 서비스 뭔가 다 좋은 거 있죠. 막 자동화 솔루션, 뭐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뭐 이런 거 자율주행 뭐 이런 거 하는 회사예요. 근데 자회사들도 보면은 한글과 컴퓨터 그룹이 돈이 많잖아요. 뭐 국가에서 네, 돈이 많으니까 이 한컴 인텔리전스라는 회사에서 프론티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도 이제 3D 협업 솔루션하고 메타버스 솔루션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럼 보면은 한컴 로보틱스 지분도 있고 한컴 인텔리전스는 100% 지분이니까 그럼 뭐 그냥 자기 거죠. 여기 보면은 한컴 금거래소, 한컴 모빌리티에서 여기 자율주행 연구하고요, 에이다스랑 그러면 이렇게 투자 회사도 운영하고 있고. 자회사가 상당히 많아요. 거기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얘는 뭐 월요일 날 날아갈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 문자 많이 나올 거예요. 한컴 MDS 미리 사두었습니다. 뭐 보시죠. 월요일 날 보시죠 하는 게 시간외를 누르면 나오잖아요. 시간외 상한가 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월요일 날 갭을 떠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문자를 받은 분들은 뭐야 진짜 여기에서 얘네 매집해놨나 봐. 그게 아니고요. 시간에 그때 말씀하신 예, 시간에 이렇게 상한가 가 있는 거 이런 거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 올 겁니다. 뭐 이미 받으신 분도 있고. 한컴 MDS는 제가 좋아하던 회사인데 예전에는 매매를 했었고 정말 오지게 안 가요. 오지게 지금 멈춰. 정말 오지게 안 갔어요. 그래서 뭐 한 2달 전에 저는 정리를 했지만 그래서 엉덩이가 이긴다. 그걸 갖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월요일 날. 근데 이거를 그 프론티스라는 회사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요즘에 기업들이 저도 여기다 대놓고 몇 달 전부터 메타버스에 관련된 회사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누구 만나고 싶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저 같은 개인도 그러니 기업들은 얼마나 찾아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예, SK텔레콤에서도 막 그런 회사 찾아갖고 지분 투자하고 그리고 막 이 한컴 그룹에서도 현금이 많으니까 그 지분 투자하고 현대차에서도 그러고 지금 엄청나요. 지금 이쪽으로 엔터 회사들이 그냥 엔터로 가는 거 아니에요. 메타버스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쪽 관련된 뭐 VR, IR, XR 이런 모든 솔루션이든 앞으로 장비 회사들 전부 움직일 거고 그거를 구현해내기 위한 미니 LED, 뭐 마이크로 LED나 이쪽 회사들도 전부 움직일 거예요. 물론 TV, OLED TV가 많이 팔리고 그 아이폰에서도 그거를 채택한다라고 해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가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컴 MDS를 만약에 사신다면 얘는 실적이 나오는 회사기 때문에 월요일날 따라붙지 마시고 저는 차라리 18,000원 정도의 매수를 한번 걸어놔도 한번 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한컴 MDS는 한컴 로보틱스도 되게 좋아요. 한컴 로보틱스가 뭐냐면 이렇게 뭐 서비스 로봇 이렇게 막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들 있죠. 뭐 인천공항 같은데 네. 지금은 살짝 좀 띨빵하지만 뭐 그런 것도 한컴 로보틱스에서 합니다. 뭐 서비스 로봇은 많으니까. 근데 로봇 회사도 앞으로 여러분 로봇 회사에 대해서 관심 가지셔야 돼요. 왜냐면 로봇 관련 회사에 지금 적자 기업들이 많지만 투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게 턴어라운드 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면은 무섭게 올라갈 겁니다. 한컴 MDS는 자회사가 너무 좋아요. 이 회사가 뜨더라도 따라붙지 마시고.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비비안이라는 회사 있어요. 빤스. 여기도 지금 흐름이 뭔가 좋잖아요. 거래가 터지면서 늘렸고 보이시죠? 얘네도 메타버스 관련된 거기에 투자를 해놨어요. 빤스가 안 팔리니까 메타버스 빤스인가? 입으면 막 뭐가 보이나? 아니면은 메타버스에서 옷을 만들었다든가 뭐 그럴 수도. 여기가 뭐가 있었는데 비비안이. 예, VR 뭐 이쪽 메타버스 관련 뭐였더라? 나 이렇게 요즘에 기억을 못하나 몰라. 그런 것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얘네가. 원래는 뭐 마스크 팔고 뭐 하고 해서 잠깐 움직였잖아요. 그럼 남자들이 많이 샀을 것 같습니다. 개인 중에 많이. 비비안을요? 이게 뭐였더라? 뭐 한번 비비안 뭐 그런 건데 얘는 솔직히 보면 그냥 좀 약간 작전주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 보니까 뭐 모션 제어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임 제어하고 뭐 그런 회사들도 지금 메타버스로 관련돼서 뭐 움직이고 있고 또 이제 뭐 데이터 센터나 이런 쪽 관련 회사들 있죠. 이쪽 회사들도 지금 막 움직여요. 데이터 센터가 되게 중요하죠. 예. 통신이랑. 엔텔스 같은 경우가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스마트 시티에도 관련되지만 이 데이터 센터나 그리고 결국은 빅데이터나 이쪽도 막 움직이겠죠 앞으로요. 메타버스에서 그건 필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지금 엔텔스라는 회사 지금 눌림목이 이게 무섭게 근데 이게 또 이재명하고 연결이 있는 게 이재명하고 연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은 스마트 시티에서도 얘기했지만 메타버스로 아마 선거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뭐 다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다. 그렇죠. 그래서 엔텔스라는 회사도 실적주이기 때문에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파이오링크가 차라리 이렇게 독수리다 보니까 얘는 엔텔스예요. 그냥 제가 잘못 쳤어요. 깜짝이야. 파이로로 쳤구나. 얘도 지금 이게 한번 똥집을 맞았는데 이게 떴다가 눌렸거든요. 얘는 제 생각엔 차라리 얘를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 갑자기 똥집을? 뭐 메타버스 탑승, 뭐 메타버스 수혜주 막 이러면서 얘네들이 쓴 건데 뭐 어플리케이션 전송 장비, 웹 방화벽 회사. 중요하죠. 예. 방화벽 회사면. 그리고 보안회사 뭐 중요합니다. 저는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어플리케이션 전송 컨트롤러 시장 뭐 점유율 1위 뭐 이런 쪽 이게 다 데이터 센터나 이쪽 관련주예요. 파이오링크도 뭐 실적도 뭐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익성이 보면은 조금씩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죠. 근데 뭐 작년 EPS 기준으로만 봐도 지금 PER이 한 10배 정도밖에 안 돼. 10배도 안 돼요. 그러면 저평가죠. 오히려 엔텔스도 좋고 파이오링크도 왜냐면은 계속해서 파생되거든요. 메타버스는 결국은 이제 우주항공 쪽 6G 쪽으로도 갈 거예요. 5G도 한번 움직일 수 있는데 전 5G를 그렇게 좋게 보는 사람은 아니라 그리고 OLED는 덕산그룹 덕산 테코피아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바로 또 땡겼네. 얘는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이 바닥 대비해서 별로 안 오른 거라고 그랬죠. 덕산 테코피아는 뭐 어차피 소재 쪽이다 보니까 원래 대장은 덕산 네오룩스인데 얘는 기간 조정이에요. 조금 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분할로 조금씩 들어가 볼만 합니다. OLED는 그냥 이 두 개만 보세요. 그리고 뭐 코세스가 대장이죠. 지금 보면은 코세스 올랐는데 왜 2명 전화 안 하지? 그리고 우리 한예슬 관련주 지금 한예슬 관련주 정말 했나 보네. 쭉 내려갔네요. 오빠가 페라리를 다시 가져갔나? 뭐 이렇게 메타버스는 계속 파생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꼭 투자하십시오. 꼭 한컴MD에서 따라가지 마시고요. 눌릴 때 기다리시고요. 뭐 엔터 회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이게 블록딜 얘기 나와서 빠진 거잖아요. 이 블록딜은 옛날에 투자해 놓은 거예요. 스틱 인베스트라는 회사에서 옛날에 투자금 회수하는 거예요. 뭐 8천억인가 그거 투자해서 벌었다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던져서 매물이 나온 건데 이렇게 급락할 때는 매수 기회예요. 항상 당연하죠. 옛날에 투자해 놓은 거 투자 회수하죠. 걔네들도 뭐 일정 수준 되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세 차익을 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씩 담은 거예요. 예전에 저는 다 팔고 유상증자 물량만 남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 100원만 형님과 여기서부터 좀 담자. 근데 참 흐름도 좋게 여기까지 딱 눌렸어요. 이 정도까지 괜찮습니다. 얘는 오히려 좋은 흐름입니다. 하이브. 하지만 더 좋은 건 네이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보십시오. 그리고 수익률로 의외로 한번 보일 것 같은 게 이렌텍도 한번 보시고요. 아이코스 피시는 분들은 더 파이오링크도 괜찮고 그리고 빅데이터 쪽 넘어가면 이제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원래 옛날에 안철수 테마주였는데 왜? 좋네. 지금 딱 좋은. 그러네요. 이미 이 빅데이터 쪽도 움직였구나.
그럼 XM은? XM도 실적주인데 얘는 좀 빠졌네요. 그러니까 이게 XM은 실적주고 데이터 솔루션은 실적주는 아니에요. 근데 항상 보면 얘네들이 세요. 뭐 오픈베이스나. 어이 셌네. 어휴. 이쪽은 내가 안 보고 있었는데 줄었네요. 세네 오픈베이스. 그러니까 원래 얘네들이 상장돼 있었고 XM이랑 이렇게 데이터 솔루션이 자회사예요. 오픈베이스. 이쪽이 세구나. XM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인데 이제 뭐 은행권들 쪽하고 많이 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도 좀 연결이 있습니다. 걔네도 결국은 다 데이터 싸움이잖아요. 그럼. 그래서 이쪽 셌구나. 근데 왜 삼성은 예. 이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걸 안 할까요? 안 하기로 작정을 했나? 그러니까 얘네는 좀 너무 삼성이 투자 결정을 너무 못 내려요. 보면은 현대나 오히려 이런 쪽 SK가 투자를 잘하고 예. 좀 못 내려요. 그래서 이게 뭐 메타버스로서 뒤처질 것 같기도 하고. 뒤처지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현대그룹을 좋게 생각합니다. 오픈베이스 보면 네트워크 솔루션, 뭐 스토리지 솔루션 이게 저는 뭔지 몰라요. 스토리지 솔루션은 그런 거죠. 저장 장치. 외상하드 쉽게 얘기하면 외상하드 USB. 작은 건 USB. 뭐 빅데이터, AR, 뭐 디지털 뉴딜, 뭐 클라우드 생태계 확장 뭐 이런데 원래 얘네 실적이 약한 편인데 얘가 왜 이렇게 세게 움직였지? 뭔가 또 정치랑 연결돼 있나? 데이터 솔루션. XM이 좋아요. 좀 지지부진해서 그렇지. XM. 깔끔하네요. 뭐 1분기만 좀 살짝 요 정도는 적자라고.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대접을 못 받아요. 데이터가. 그래서 이쪽까지 스마트 시티도 결국은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엄청나게 필요하죠. 뭐 에너지도 필요하지만 데이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중요한 걸 모르지? 데이터가 돈인데 엄청. 예. 어쨌든 메타버스에 대해서 꼭 공부하시고 저희 자료 메타버스 그 밑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올려놓으셨나요? 이번에 올려야 되나? 그거를 이번에 그럼 제가 링크를 하겠습니다. 예. 아니 링크가 너무 길어가지고 클릭. 그리고 우리 우주. 오자몽에. 제노코가 언제 이렇게 또 흐름이 좋았네. 골든크로스 났네. 하지만 우리는 꾸준히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뭐 하나 시스템도 UAM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가 이제 살짝 올라왔네요. 뭐 얘는 매수해도 부담 없겠네요. 베셀? 베셀 좋은데? 베셀 에어로스페이스. 여긴 근데 실적이 조금 약간 그런데 OLED 테마가 불면 얘도 한번 OLED 쪽 관련 부품이나 이런 장비를 하니까 그쪽 한번 보시고요. 근데 얘가 결국 세게 갈 거는 아마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가 얘기가 나오면 얘가 움직일 거예요. 자회사 때문에. 자회사가 또 상장할 수도 있고요. 물적 분할할 것 같은데. 세트레가이 되게 느리죠. 엄청 기네요.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저는 우주항공은 10월 달에 쏘나요? 우리나라가 나로온가 뭔가 또 쏘는 거? 10월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근데 이번 달에 미국에서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움직일 것 같은데. 미국에서. 네,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가 오히려 야금야금 가죠. 얘네가 작지만 강한 기업입니다. 유명한 뭐 로키드 마틴부터 해갖고 전부 다 얘네랑 다 연결돼 있고, 얘네가 뭐 이렇게 뭐 부품 수리나 이런 것도 하고 나사 쪽하고도 뭐 얘네 뭐 인증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 예를 들어 부품이든 뭘 하나 주더라도 인증 업체에 맡기잖아요. 그거 다 통과하는 회사가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예요. 특별히 하는 일은 지금은 없어 보일 뿐입니다. 나중에 시작하면. 그렇죠. 뭐 NK도 뭐 그냥 쏘. 이 위에서 보세요. 한국항공우주 계속 모으시고 뭐 큰 거 뭐 LIG 넥스원 얘도 빠지진 않잖아요. 의외로 약할 뿐인데 결국은 뭐 시간 싸움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빨리 좀 인수했으면 좋겠어요. 요 위주로 보세요. 여기 한화그룹 그리고 아예 지주사 한화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냥 한화. 그래서 뭐 우주항공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은 10%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제 예상 시나리오를 말씀드리자면 자동차나 뭐 전기차 쪽에서 수익이 계속 근데 2차 전지는 제가 20% 비중이잖아요. 그건 안 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봇이든 우주항공이든 모든 게 다 그렇죠. 그리고 뭐 우주나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도
그렇죠. 배터리가 문제죠. 결국 뭐 수소 연료 장치 쪽으로 가겠지만 그렇다라고 해도 결국은 자동차나 2차 전지 이쪽하고 연관성이 없어지진 않으니까. 2차 전지는 배터리 때문에 지금 계속 제가 20% 비중을 유지할 건데 자동차 비중이 자동차가 이렇게 좀 올라주고 제 예상대로 잘 올라주면 조금씩 그 수익 난 거를 우주 쪽으로 옮길 생각입니다. 결국은 뭐 텐베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10배 오르는 그런 거는 아마 우주항공이나 메타버스 이쪽에서 나요. 자동차에서 텐베거가 나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부품은 모르겠어요. 부품 회사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완성차에서 10배를 간다?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우주항공, 뭐 데이터, 로봇은 10배 이상 갈 거라고 봐요. 회사를 잘 고르면. 그러니까 우주항공 계속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북주, 뭐 신원, 그냥 계속 옆으로 기죠. 빠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땡큐. 아직 얘기가 많이 없습니다. 그 얘네들이 방역 실패해갖고 예, 뭐, 그거 저번 주에 예, 대화의 창구가 열리지 않을까. 그냥 저는 현대 엘리베이를 그냥 꾸준히 다 같은 흐름이죠. 현대 엘리베이는 실적주니까 이걸 보시고 아난티도 보면은 우리 백원만 형님 제 별명을 김 로저스라고 지금 김로저스 짐 로저스보다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뭐 하나 획 하나 딱 되면 네, 김 로저스 형님 이걸로 승부를 보려고 하고 계십니다. 근데 뭐 불가능하진 않다고 봐요. 그렇죠. 우리 김 로저스 형님은 한 방에 있는 분이시라 아난티 복수 하시길 바랍니다. 다 비슷한 흐름이에요. 데아티아이는 철도. 뭐 제가 좋아하진 않아요. 철도는 저는 현대 로템 좋아해요. 왜냐면은 기존 실적을 받쳐주는 게 있잖아요. 얘네는 뭐 철도도 있지만 뭐 전철도 있고 뭐 수소 트램 뭐 별의별 거 다 있습니다. 얘네는. 게다가 또 GTX도 깔리면 또 그렇죠. 뭐 그런 쪽도 그렇고 유신이 흐름이 제일 세죠. 아무래도 도어 엔지니어링은 뭐 실적이 좋고 1위 회사 인디에프. 그러니까 대북주는 그냥 분할 매수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반도체를 뭐 이쪽으로 조금씩 분할 매수로 하셔도 돼요. 근데 삼성전자 실적 나오면서 이제 반도체를 팔 타이밍은 지난 것 같은데 오히려 분할 매수 들어가야 될 타이밍 같은데요. 그 지난주에 의외로 바이오가 셌어요. 너무 빠져 있어갖고 그냥 한번 뭐 앞타바이오 흐름도 괜찮고요. 얘네는 어떻게 무슨 뭐 PER이든 뭐든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냥 흐름 차트로만 보는 거지. 레고캠 바이오는 그나마 제가 좋아하는 게 레고캠 바이오, 제넥신, 그리고 ABL 바이오, 인트론 바이오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얘는 기술 수출을 해야죠. 그게 뭐 몇 조 이상 쌓인 회사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술 수출. 그리고 제넥신 같은 경우는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그 바이오 기업들 순위를 매겼을 때 50위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회사가 제넥신이에요. 그리고 뭐 K 백신 만든다고 하는 회사도 제넥신. 레고캠 바이오는 셌네. 얘네는 기술 수출을 되게 많이 해요. 이게 예전에 내 동생이 대전에서 이제 그 화해를 하니까 여러 군데 꽃 납품하고 하잖아요. 레고캠 바이오라는 회사를 뭐 상장하기 전에 뭐 산다고 그래서 무슨 이름이 그따위냐고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 미안하네.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올랐어요. 미안하다. 이름이 나는 너무 그래서 샀으면은 10배잖아. 그래서 형이 너 이번에 뭐 하나 사주니까 기다려라. 그냥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올릭스도 제가 좀 좋아하던 회사인데 뭐야 많이 올랐네. 이게 너무 많이 빠져 있으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이쪽으로 좀 한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제 개인들이 이제 지쳐서 떠나갈 테니까. 많이 지쳤겠네요. 지쳐 쓰러지며 되돌아가는 그쵸. 노래 가사처럼 다 일단은 기관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왔어요. 파맵씨는 좋아하는 게 여기 유진산 회장님인가인데 이분이 엄청나게 회사에 대한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페이스북으로든 뭐든 그 한국 신약협회인가 그쪽 신약살롱 그쪽에 있는데 대표이사가 계속해서 글을 올려요. 기술에 대한 안내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대표분은
참, 예, 되게 성실하신 분인 거. 뭐 유진산 대표님 맞으실 거예요. 대표가 맞죠? 유진산. 예, 이분이 이름도 참 유명하십니다. 열심히 홍보하십니다. 티움바이오도 괜찮고 흐름이 좋네. 근데 바이오는 여러분들 그냥 갖고 계시면 그냥 홀딩. 그리고 만약에 급등했을 경우 차익 실현 잘 하셔야 돼요. 분할 매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오래 기다렸다 하면은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이럴 때 파시면 안 되고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셔야죠. 왜냐면 수급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제넥신 같은 경우는 안 갔네. 덜 빠져서 그런가? 많이 빠졌네. 어우, 엄청 빠졌는데요? 제가 얘를 장기 투자하고 있다가 털고 나온 회사라 마곡에 공사하고 있는 회사가 이 제넥신 한독 자회사거든요. 한독이었군요. 네, 한독. 한독이 자기는 별론데 투자하는 회사들 좋은 바이오 회사들이 많아요. 그냥 뭐 대북하고 바이오는 이렇게 맛배기로 한번 보고 바이오는 수익이 앞으로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관심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 애매기는 그린 뉴딜 한번 보시면 CS 윈드 얘는 실적주다 보니까 그냥 뭐 분할 매수하셔도 돼요.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힘드시겠지만 지금 파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 비중을 높일까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뭐 언급은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뭐 포트 안에 저는 갖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뭐 예전에 사는 거에 있어서 갖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비중은 지금 많이 떨어지는 상태고 비중 추가를 기다리는 지에논 에너지 얘는 괜찮죠. 좋네요. 예.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얘도 신용 비중이 높아졌죠. 8%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뭐 OCI 아까 말씀드린 OCI도 괜찮고요. 효성 들어가는 애들은 다 쎄. 효성 첨단 소재, 탄소 섬유. 효성 TNC는 레깅스를 많이 입으니까 그 스판덱스 관련돼서 이렇게 오를 줄 몰랐네. 와. 여름에 하지 않습니까? 올해 최고의 주식 중에 하나네요. 이거 보세요. 와. 10배 올랐어요. 작년 9월 달에. 레깅스 입지 않았습니까? 와. 대단하다. 10배가 올랐어요. 9개월 만에. 이게 이게 주식의 매력입니다. 근데 지금 들어간다? 저는 글쎄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차라리 지주사 효성을 보세요. 아니면 효성중공업 같은 회사. 얘는 그만큼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지주사다 보니까 뭐 할인 받는 것도 있지만 저는 차라리 얘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화솔루션도 부담 없는 가격대죠. 태양광. 한솔음데코가 이게 탄소 배출권인데 다음 주에 한번 따로 한번 할 건데 이게 아마 그 재건축 재개발 이쪽 때문에 한 건데 얘가 윗꼬리가 달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회사가 탄소 배출권도 있고 막 뉴질랜드에 막 조림이 엄청 커갖고 그걸로 탄소 배출권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많이 알려지면서 신용 비중이 10%가 넘어요. 너무 좋아. 엄청 심한 거죠. 회사의 자본금도 엄청 많아요. 시가총액이 근데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 아니까 싸다 생각하고 시가총액이 이제 1,7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본금이 이렇게 많으면 이거는 좋은 회사입니다. 탄탄하죠. 한솔 들어간 회사들은. 그리고 2차전지를 한번 보자면 분할 얘기 나오고 나서 쭉 빠졌죠. 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그 외에 그냥 좋은 회사들 있잖아요. 얘 계속 가잖아요. 얘는 아마 5일선에 닿았을 때, 좀 밑에. 예, 뭐 살짝 밑에 그 정도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회사 맨날 얘기한 뭐 LNF 얘는 이제 유상증자 때문에 지금 기간 조정이에요. 오히려 분할로 계속 모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대장은 에코프로 BM 계속 두렵지만 얘는 붙으셔도 돼요. 예. 이거는 아마 20만 원 이하로는 잘 안 빠질 것 같아요. 뭐 굳이 뭐 악재를 찾자면 미국에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이번에 부양책 나올 때. 그렇다라고 해서 전기차가 안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죠. 이제는 보조금 안 줘도 되는 산업으로 돼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을 겁니다. 첨보도 아마 이 2분기 실적 엄청 좋을 거고요. 오히려 지금 매수하기 좋을 타이밍입니다. DI 동일도 실적 주고 얘도 지금 잘 눌렸죠. DI 동일 한번 이제 알박 동박 다 나오니까. 그 SKC 잘 빠지지도 않아요. 얘는 두렵지만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이게 소재나 이렇게 뭐 이쪽 회사들은 잘 안 빠져요. 일진 모터리얼즈 기자님 갖고 계신가요? 예전에 한번 팔으셨나요? 예. 오히려 지금도 매수할 수 있는 뭐 SKC랑 일진 모터리얼즈는 뭐 동박으로 라이벌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장비 회사 PNT 안 빠지잖아요. 이때 한번 터지고 나서 이래서 거래량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거래량이 별로 안 나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눌릴 수 있어요. 근데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 매물도 여기 형성이 되면서 기간 조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분할로 사면 돼요. 이거 뚫는다고 봅니다. 실적 주니까 2분기 실적도 잘 나올 거예요.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얘는 실적주라고 하긴 뭐하니까 차라리 안전한 건 PNT. 그리고 아마 전기차에 대한 얘기를 우리 홍남기 씨가 얘기를 하면은 충전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원익 P&E 충전 솔루션하고 있는 원익 P&E 같은 경우도 좋고요. 그리고 뭐 이게 시그넷 EV라고 그 코넥스에 있는 회사가 있어요. SK에서 인수한 시그넷 EV 있고 저번에 얘는 좀 적자 회사지만 여러 가지 많은 에스트래픽도 보면은 기고 있죠. 근데 거래 터지면서 올라올 수 있어요. 거래량이 없잖아요. 눌러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눌리는 게 이런 애들은 한번 터지면 올라갑니다. 뭐 충전 얘기 나오면 움직일 수 있어요. 충전소가 아직은 부족하잖아요. 많이 없어요. 예, 결국은 그쪽 늘릴 거고요. 그리고 충전이 또 뭐가 있었지? SK 네트워크스? 멀쩡한 회사가 옛날 뉴스 재탕으로 나와고 빠진 거라. 얘는 오히려 부담 없네요. 예. 그리고 휴맥스. 원래는 셋톱박스 이런 거 만들던 회사인데 얘도 잘 누르고 있네. 근데 실적이 없으니까요. 이 충전기 회사들은 실적 갖고 있는 데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원익 P&E가 그래서 실적이 나오니까. 지금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뭐 전기차는 투자할 거 되게 많아요. 뭐 이노메트리 이름이 좀 뭐 이노메트리도 원래 SK에서 인수 얘기가 있었어요. 얘네가 아마 엑스레이 검사 장비였을 텐데 왜냐면은 엑스레이 검사 장비 맞죠? 엑스레이 검사 장비. 배터리나 이런 것도 얼마나 까다롭겠어요. 검사를 잘 해야 되잖아요. 엑스레이 검사 장비 있고 그리고 뭐 대고마그네틱 이게 뭐 전기차 이게 뭐 차폐라고 그러나요? 전자파? 네, 뭐 그런 거 관련해서고요. 원방테크가 어디 관련해서인데 얘네가 신흥 SEC 아마 삼성 SDI 뭐 투자 발표가 났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신흥 SEC. 얘 좋네. 얘 실적주예요. 실적주 아닌 게 없습니다. 2차 전지는. 위에 누르는 것도 없고. 신흥 SEC하고 뭐 상신 EDP 그 배터리 이렇게 캔 만드는 거 있잖아요. 안전하게 이렇게 그 만드는 게 이제 상신 EDP인데 얘네가 거의 독점일 거예요. 상신 EDP. 얘 좋네. 쏙 올라갔었네. 이게 아마 유럽에 유일하게 배터리 만드는 회사가 노스볼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걔 누구냐? 폭스바겐 쪽하고 연결된 회사인데 걔네가 이제 부품이나 뭐 장비 이런 거를 중국 쪽으로 쓰고 있다가 불량률이 많이 나서 한국 쪽으로 바꾼다 해갖고 이게 접촉하고 있는 회사들이 뭐 상신 EDP 뭐 얘기 나오는 게 신흥 SEC 이런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한번 올랐었겠죠. 근데 얘는 보면 여기 보이시죠? 지금 잘 조정 잘 받았어요. 거래도 터졌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일단 실적주예요.
실적이 많이 좋습니다. 얘는 부담 없이 들어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2차전지 캔 개발 업체. 실적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개선이 되고, 얘는 오늘 발표를 했었는데 안 하네. 이 1분기 실적 보이시죠? 작년 대비. 엄청나게 10배 늘었죠. 당기순이익 10배, 와. 매출액은 2배, 영업이익은 한 5배 정도, 6배. 상신 EDP를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정말 더 오를 수. 2차전지 관련 회사들은 실적이 받쳐주고 저평가 영역인 게 많아요. 안 오르는 이유가 참 납득이 안 가는 회사들 많습니다. 아직 현실로 와닿지 않아서. 그렇진 않은데 이거 성장 산업이에요. 아직 시작도 안 한 산업이에요. 예. 그렇죠. 성장산업. 그리고 배터리 내재화한다고 그래도 장비나 소재 이런 거는 한국계 많이 나가요. 뭐 배터리 셀 회사들보다 훨씬 이런 밑에 단 회사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급했던 회사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단기간에는 신흥 SEC나 상신 EDP가 좋겠네요. 원익 P&E도 나쁘지 않고. 어쨌든 이렇게 2차 전지를 한번까지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번 주를 보셨고, 이제 다음 주는 아마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하면서 반도체가 만약에 움직일 수 있어요. 만약에 움직인다라고 하면 지수는 올라가겠죠. 네, 지수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그리고 또 일단은 선진국 지수에 포함됐다라는 심리가 좋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뭐 다우나 나스닥이나 전부 다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의 벽을 타고 오른다라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테이퍼링 한참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요? 오르잖아요. 금리 오른다라고 해도 오르잖아요. 오히려 성장주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아질 때는 바닥일 가능성이 많아요. 갑자기 맞아야 떨어지는 거죠. 계속 내가 가드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물론 타이슨이 오면 죽을 수도 있지만, 뭐 은간우가 때리면 죽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어쩌다 하나 나오는 일인 거잖아요. 10년에 한 번 그런 주먹은 나오니까, 가드 뭐 다 마우스피스 끼고 헤드기어 다 끼고 있으니까 충격은 별로 안 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좋은 환경은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수출입 지표 좋았고, 자동차, 그러니까 노조가 만약에 얘기가 나와서 빠진다? 매수 기회라고 보니까 자동차는 들어가시면 되고, 반도체도 부담 없는 가격대고, 메타버스는 급등한 것만 쫓아가지 마시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도 있고 장기로 투자를 해도 됩니다. 근데 이 분위기상 메타버스는 장기 투자보다 올해 안에 한번 세게 승부 난 다음에 내년에 좀 이렇게 기간 조정을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쭉 올라갈 것 같아요. 원래 테마라는 게 먼저 한번 불거든요. 근데 작은 테마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거는. 메타버스는 그렇죠. 예. 왜냐면은 이 속도가 좀 엄청나게 빨라져요. 예전에는 기간을 두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거의 몰아닥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쪽 테마에 대해서 올해 안에 되게 좋은 수익률이 날 것 같고요. 그리고 우주항공은 모은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메타버스 다음에는 우주항공일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대북주나 이런 거는 뉴스에 민감하기 때문에 뭐 차라리 좋은 시그널 한번 나온 다음에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조금 덜 수익이 나더라도 대북주는 그렇게 보시고, 바이오는 따라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린 뉴딜 쪽은 뭐 분할로에도 매수를 해도, 왜냐면 결국은 이쪽으로 갈 거잖아요. 갈 수밖에 없죠. 네, 갈 수밖에 없죠. 이번 주도 이렇게 한번 돌아봤고요. 다음 주도 특별한 뭐 악재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비중 잘 유지하시고, 뭐 방송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어쨌든 뭐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특별히 2차 전지도 당연히 공부하시지만 메타버스에 대해서 꼭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미래 성장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는 투자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하십시오.